예, 안녕하십니까. 부사관입니다. 오늘은 그 원룸 건물 가격 얼마가 적정한가, 그 2019년 버전. 예. 어, 앞서서 1편 그 원룸 건물 투자 시 이제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이제 1편을 했고요. 요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오늘은 2편 원룸 건물 가격 얼마가 적정한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룸이 물론 수익 좋고 뭐 안정적인 그 수익률을 누릴 수 있고 다 좋지만 얼마에 사는가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 가격 얼마가 적정한가, 그 너무 후려쳐도 안 되겠지만 또 바가지를 써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보유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 매매 시점 가서, 매도 시점에 가서 또 매도 차익도 또 누리셔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또 놓치셔서는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송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매물 같은 걸 보실 때 그런 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가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원룸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노하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시간을 잡아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끝까지 방송 잘 들어보시고요. 저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뭐 옛날 그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또 임대 쪽에 좀 치중을 하는데 그 상당히 너무 일이 많아요 지금. 네. 뭐 아침부터 뭐 어떨 땐 8시 반에도 손님들이 방을 보러 오고 그러셔서 그 보여드리고 하느라고 좀 피곤하고 좀 목소리 지금 많이 잠겼는데,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목이 늘 잠기고, 이 목소리가, 제가 또 방송 이거 목소리 작다고 지적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오디오는 지금 따로 뜨고 있습니다. 이 하나로 마이크를 사서 했는데도 이 오디오가 크게 안 나와서 지금 따로 녹음 파일을 뜨고 해서 이게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하고 이 화면 바뀌는 거하고 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 내용만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이 안 바뀌어서 말을 좀 끌고 있는데 제가 아까 한 거랑 화면이 좀 지금 안 맞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원룸 건물 가격 같은 거 이제 보시다 보면은, 네, 이 가격이 그냥 맞는 것인가, 과연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변에 지인들이 알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오로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여러 매물과 그 중개사가 얘기하는 그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선택의 기준 보면, 이제 여기 매물 종류 고르기, 중개사, 투자금액, 수익률, 대출, 건물 원가, 우측의 지역 선택. 지역 선택보다도 이 원룸의 그 위치가 좀 중요합니다. 원룸은. 이 매물 종류 고르기는 어떻게 보면 가격과도 상관이 있어요. 다중주택을 할 것이냐, 다가구를 할 것이냐, 뭐 생활형 숙박시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생활주택을 할 것이냐, 오피스텔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금액대가 좀 차이가 납니다. 보통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내 돈 한 5억에서 또 적게는 뭐 3억 선도 가능합니다만, 보통 5억이라고 잡으시면은 다중주택 같은 거를 이제 고르실 수가 있고요. 이제 투자금이 5억 이상, 뭐 8억, 10억 정도 가신다 그러면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도시생활 주택 이쪽으로 가셔야 맞는 거고요. 10억을 들여서 다중주택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그 정도 돈이 있으신 분들은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택하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 원가를 너무 따지시면 안 되고요. 이 적정 가격을 따지시면 됩니다. 사실 과거에 지금 구축들은 지금 나와 있는 가격 갖고는 그 똑같은 사이즈의 건물을 지으실 수가 없어요. 토지 가격도 올랐지만 건축비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건축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건축 허가 받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판단하실 때 건물 원가에 대해서는 조금 접어두시는 게 어떨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내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이
그 신축인지 구축인지, 신축일 경우에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구축인 경우도 보통 나와 있는 가격들이 오히려 구축들은 괜찮은 경우도 있지만 또 너무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이. 그런 거를 좀 판단하시라고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대출도 중요합니다. 그 건물에 대출이 없는 거는, 없이 사시는 거는 정말 아니에요. 그거는 일단은 잡아 놓으시고 뭐 일정 금액을 갚으시더라도 이 등기 사항에 그 우선순위를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 다음에 혹시 인수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그걸 인수하실 수가 있어요. 대출 없는 거 나중에 대출 안 나옵니다. 많이. 지금 뭐 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도 물론 대출이 안 나오기도 하지만 그나마 원룸은 좀 대출이 잘 나오는 편인데 근데 돈이 있다고 해서 다중주택 같은 거 뭐 15억짜리를 보증금 뭐 한 2, 3억 있는 거 빼고 나중에 한 12억을 투자한다.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대출을 뽑을 수 있는 만큼 뽑아서 월세에서 대출 이자를 내시고 나머지를 수익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누리셔도 됩니다. 차라리 그 돈이 좀 더 여유가 되시는 분은 좀 큰 거를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보다는. 그래서 아까 매물 종류 고르기 위해서 그 가격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수익률은 이제 확인이 중요하죠. 이 정말 맞는 수익률인지, 아니면 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익률인지, 그것도 제가 곧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신축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건축업자들이 많이 내놓은 거죠. 사서 1, 2년 정도 수익을 보다 내시는 분이 있고, 건축하자마자 임대 맞추고 파시는 분들이 있고, 이 구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일반 개인 분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년 이상, 뭐 10년, 뭐 12년 이 정도 된 것들은 이제 구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신축 같은 경우는 20가구 정도 이하, 20가구 이하짜리들은 보통 15억에서 15억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신축. 물론 엘리베이터 없고요. 다중주택이 많습니다. 뭐 다가구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또 35가구 기준으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 차이는 나겠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저는 보통 생숙이라고 하는 말씀드리겠는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지은 경우는 보통 지금 35개 기준으로 뭐 30억에서 40억 정도 합니다. 40억 정도 하고, 또 일반 구축 같은 경우는 30개 이하짜리들도 심심찮게 있어요. 생활형 숙박시설로 된 경우 이제 26가구 뭐 20개 뭐 그 정도 선에 과거에는 그 정도 사이즈로 지었습니다. 주차장이 정 안 나와서 주차장 한 5개 정도 된다 그러면 26가구. 뭐 20개짜리는 주차장 4개. 이렇게 나왔을 경우 이제 보통 20가구짜리를 짓는데 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20가구 정도 나오는 걸 한 15억 선에서 16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15억 정도 사시면 정말 잘 사시는 건데 그거는 뭐 중개사의 능력에 달려 있겠죠. 26가구짜리 16억 이하로 사시면 괜찮고, 그렇다고 뭐 여기 들어가는 돈은 보증금하고 대출 빼면은 뭐 8억에서 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투자 금액이. 그러니까 다중주택보다는 조금 금액이 크신 분들은 생활형 숙박시설 괜찮습니다. 고시원으로 된 거는 아니에요. 건축물 대장상에 숙박 해놓고 고시원으로 된 게 있거든요. 건축물 대장 보면 그거는 아예 그 다중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주방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갔을 경우, 나중에 단속이 됐을 경우, 또 방을 쪼개게 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건 위험하고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정상적으로 취사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 가구수 대비 금액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도 35개 이상, 뭐 37개, 38개짜리가 보통 한 20억 정도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방이 35개라고 쳐도 만약에 지금 월세를 40을 받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뭐 35만 원 받아도 수익률은 월 1,000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거기에 뭐 대출 끼고 했다고 하더라도 900 이상은 나오는 그런 매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반개수 많은 구축들, 저는 그걸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뭐 고객분들께 보여드릴 때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상하게 신축에 꽂히시는 분들이 많아요. 방 깨끗하고 뭐 손잡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축도 더 깨끗하게 새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손이 가고 또 더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방 신축이 또 오래된 구축이 돼버리니까 그런 거. 그래서 구축과 신축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구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신축과 구축 차이는 물론 건물 외관상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예. 약간의 뭐 대리석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세련되게 뭐 붙이고 한 거는 있습니다만 크게 외관상 크게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이 내부 들어가서 봤을 때 실내 옵션이라든지 가구 인테리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꾸며나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신축과 구축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사진을 보고 판단하시면 좋겠는데 왜 화면이 안 바뀔까요? 제가 지금 이 오디오를 따로 뜨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아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같이 화면을 하면서 제가 녹음을 했다고 했는데 녹음이 안 된 거예요. 번트를 안 누르고 그냥 25분을 떠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오디오만 화면을 보고 하는 겁니다. 성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지금 제가 이거 녹화하는 시간이 저녁 6시 15분인데 다 퇴근한 사무실에서 저 혼자 남아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또 이따가 또 약속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또 방송을 또 내일도 바쁘고 또 주말에는 또 저희도 모임이 있고 해서 이게 방송 자꾸 올리는 걸 미룰 것 같아서 이제 화면이 바뀌었네요. 자, 이제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오래된 구축입니다. 2009년식이고 우측에 있는 건 2011년식. 이 둘 다 구축입니다. 오래된 것들인데 이게 지금 수준이 한 보증금 200에 4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보시면 돼요. 보증금을 좀 더 높게 받으시면 월세 조금 100여만 원씩 깎아주시는 그런 매물이고 우측은 2011년 8월인가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옵션 상태가 두 개 서로 다르죠. 2년 차이밖에 안 나지만 우측에 있는 것도 구축이라고 보셔야 돼요. 요거는 우측에 있는 거는 26개짜리 16억에 나온 거고 좌측에 있는 거는 방 20개. 근데 방이 크죠. 방 하나가. 이게 한 층에 4개씩 있는데 3개는 이렇게 큽니다. 하나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15개는 크고 5개는 작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매가가 좀 비싸게 나왔어요. 1층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건물주께서는 18억 부르시는데 그것보다는 좀 싸게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18억에는 좀 아니라고 제가 건물주께 말씀을 드렸고 모르죠. 뭐 다른 부동산에서 능력 있는 분이 또 뭐 18억 받아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뭐 옵션 이런 상태가 괜찮습니다. 전자레인지 있고 세탁기, 뭐 냉장고도 크고. 예. 이제 요거 이제 우측에 있는 12년산 요거를 이제 조금 사진을 몇 개 넣어서 보여드리는데, 근데 자세히 보시면 방이 작아요. 지금 요거는 방이 한 5평이 안 됩니다. 4평 반 보시면 되고 아까 그 처음에 보신 구축 그거는 6평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한 평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자, 이제 이 사진이 이게 이제 신축 2017년 하반기에서 2018년 초반에 이제 임대를 맞추기 시작한 이제 신축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특색이 이제 베란다가 있죠. 이 폭은 좁습니다. 폭은 3m 20 그 정도가 채 안 돼요. 한 3m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옵션 들어가고 그래서 남은 공간이 한 2m 한 3, 40 정도 될 텐데 여기다 이제 그 침대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나면 공간이 좀 남겠죠. 근데 요거는 지금 신축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세련되게 꾸며졌어요. 또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또 베란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300에 월 47만 원 이렇게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층은 300에 47이 비싸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또 약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약간 절충을 하시죠. 보증금 뭐 한 1,000만 원 더 내고 월세를 40만 원을 낸다든지. 제가 여기 적어놓은 월 47만 원은 관리비 포함 금액입니다.
관리비를 별도로 받진 않아요. 그래서 별도로 쓰긴 하지만 저 금액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구축도 200에 35만 원에 관리비 5만 원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 구축과 신축의 차이가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잠깐 화면을 제가 못 따라가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 여기 이제 좌측에 있는 거 여기 옵션이 좀 되게 별볼 일 없죠. 장롱 하나 떨렁이 있고 TV 다이 하나 있고 사실 적어도 TV 다이가 두 개가 아니에요. 저 각각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방에 이제 누가 TV 다이 안 쓴다고 해서 두 개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 냉장고 이거 완전히 모텔용 냉장고죠. 조그만 거. 저 음식이나 이런 거 많이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축을 사셔서 이 안에다가 이제 수납장이라든지 이런 옵션을 새롭게 해주는 겁니다. 방마다 신축처럼. 그 장 하나 짜고 여기다 냉장고 이렇게 거기다 긴 거 넣어주고 그 옆에다 수납장을 이렇게 쭉 짜준다고 하면 수납 공간은 아까 보여드린 신축만큼 저 코너에도 하나 더 달아주고 그래서 수납 공간을 최대한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룸은 아무리 커봐야 원룸이거든요. 그래서 뛰어놀곤 하지 못합니다. 그냥 TV 보고 뭐 식사하고 잠 자고 뭐 그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납장이 많은 게 좋아요. 짐이 꺼내 놓기 시작하면 방 안이 어지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축을 사서 방 하나당 옵션 인테리어를 든다고 했을 때 뭐 100만 원, 한 120만 원 잡고 20개라면 뭐 3천만 원 돈입니다. 그것도 뭐 한 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방 빌 때마다 이렇게 그걸 미리 맞춰놓고선 설치를 하면 됩니다. 하루면 설치하거든요. 예. 뭐 냉장고야 들어오면 되고, 뭐 에어컨은 잘 닦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뭐 크게 저거 없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 드리면 방 하나를 신축처럼 꾸밀 수가 있고, 물론 그런데 그거를 이 구축이라고 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고 하시라는 제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비금친 부분도 나무 색깔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하이글로시 이렇게 꾸며줘도 되고 아니면 작은 장을 하나 붙여주셔도 되고 그러면은 상당히 쓸모가 있겠죠. 네. 그렇게 요거를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쁘게는 하셨는데 수납장을 많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좀 아쉬운데 원룸은 수납장이 좀 많아야 됩니다. 뭐 싱크대는 저렇게 해서 저기다 그 손잡이 같은 것도 좀 이쁜 거 달아주시고 뭐 상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이상 저 사이즈가 그나마 이게 제일 큰 건데 저 정도 사이즈입니다. 인덕션하고 개수대 사이에서 이제 요리를 해야 되고 원룸에서 크게 요리를 안 해먹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수납장 저 부분에다가 이제 전자레인지도 하나 넣어주시고 전자레인지 몇만 원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꾸며주시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룸이 월세가 더 떨어지지는 않아요. 절대 40만 원 이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도 좀 더 높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오래된 방일수록 보증금이 조금 낮아요. 그것도 감안을 하시면 내가 좀 오래된 구축 원룸을 사셔서 이렇게 좀 정성을 들여서 꾸미시다 보면 거기서 또 노하우를 얻으시는 것도 많습니다. 예. 업자들 이거 하는데 한 명 만나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견적을 여러 명한테 받아보고 재질도 만져보고 최고급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싸면서도 이게 튼튼하고 또 설치가 잘 되는 그런 옷장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를 만나서 이렇게 업자분들하고 상담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장단컨대 원룸 건물을 하나 잘 사시면 여러분들 2개, 3개 이렇게 사게 되십니다. 그래서 만약 방 개수가 100개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웬만한 프로 운동선수보다 더 안정된 높은 수익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제 고객분들 중에 원룸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방 개수가 뭐 거의 200개 정도 되니까 생활 자체가 완전히 틀리죠. 우리가 일반인들, 우리 서민들 또는 부자가 아닌 재벌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서글픈 거죠. 저만 해도 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쓰는 시간은 정말 적습니다. 인생이 길지가 않은데 저도 꿈이 뭐 이런 원룸 건물 하나 갖고 뭐
부동산을 뭐 갖게 되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원룸 하나 갖는 게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주제 넘게 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저는 이 원룸을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꿈꾸는 생활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은 유한한 것이고, 그렇죠. 언제까지 살지 그다 알지 못하는데 그 시간을 돈을 버는데 다 투자를 해서 돈 쓸 시간도 별로 없고 맨날 쪼개서 돈을 써야 되고 그나마 풍족하게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런 원룸 건물 하나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아마 그 생활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뭐 골치 아프다고 하시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인식이 더 많아요. 원룸을 해보셨던 분들이 만약에 골치 아프다 그러면 지금 원룸 매물이 넘쳐나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의정만 해도 그 괜찮은 매물들은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그 위치 잘못 선택하고 이상하게 지은 것들 사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신다면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저한테.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 제 구독자분들 중에 진짜 한 지금 몇 분이죠? 저 왔다 가신 분이 한 5분 정도 되시고 또 이메일로 계속 상담하시는 분도 한 10분이 넘으세요. 사실 그분들 그 이메일 뭐 이런 거 답변해 주는 것도 뭐 힘들거나 그런 거 뭐 귀찮은 건 아닌데 시간 쪼개서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조금 더 공부도 하게 됐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분들의 의지는 상당히 충만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분들 중에 몇 분은 직접 건축을 하시려고 도전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 도전을 하시고 저에게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말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또 토지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뭐 해보실만 하다. 이렇게 해서 뭐 설계사하고 이렇게 설계사 대응하는 법, 무조건 설계사 말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또 시공사 선정할 때 어떤 걸 주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뭐 좀 있는데 그분들 와서 이렇게 직접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이게 댓글로만 저하고 인사를 하셨던 분이고 문자로만 인사하셨던 분들 직접 뵈니까 다들 인상도 좋으시고 그리고 어떤 성취하려는 그런 의지도 강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뭐 큰 도움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며칠 전에도 한 분이 왔다 가셨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어떤 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고민하다가 일단 가격적으로 한번 잡은 겁니다. 원룸 가격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 여러분들이 혹시 어느 지역에서 봤는데 뭐 가격이 얼마고 이런 내역이 얼마고 이런 걸 저에게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그런 거를 파악하는 건 조금 유리할 거예요. 저희 나름대로 그 데이터가 또 여러분들이 못 보시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코 남의 그 어떤 매물을 폄하하거나 뭐 그러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돕고 싶은 마음에서 해드리는 거니까 주저없이 그냥 망설이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단 제가 그 뭐 메일 받자마자 바로 답변해 드린다는 보장은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제가 메일을 자주 확인하는 편이 아니어서 또 확인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답변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제가 성심성의껏 조사해서 답변을 드린다는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메일 보내주신 분들께 다 그렇게 해드렸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자, 오늘 그 신축과 구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신축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여건이 돼서 신축을 사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은데, 약간 좀 미래를 보면 일단 구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그런 뜻에서 오늘 이제 방송을 했고요. 자, 가격 잘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잘 살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 얼마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고요. 오늘 이제 간만에 올린 방송이라
지금 뭐 모든 게 좀 엉망인데 내용만 좀 봐주시고 제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